이분이 계속적으로 기존하고 동일한 정도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이거를 갚아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사실 좀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박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요즘 그 연예인 이진호 씨 사태로 좀 많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채무를 크게 돈을 빌려서 이제 도박으로 사용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알리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딱 보시고 나서 좀 드신 생각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항상 저한테 많이 묻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뭐 회생파산으로 그러면은 다 털 수 있냐, 끝낼 수 있냐, 그렇죠. 처리되냐. 근데 회생파산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소 이제 많이 당하겠다. 형사적으로. 형사적으로도 이제 평탄치는 않겠다. 이제 이 두 가지 느낌이 있었고 결국에는 고소를 많이 당한다는 거는 또 회생파산에 있어서는 악재로 작용하는 거니까 이제 그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복합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 지인한테 빌린 돈이 10억 원이고 사채가 13억 원인데 이게 사채가 이제 대부분 무담보라고 일단 알려져 있어요. 이게 뭐 사실 가능하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진호 씨는 어떻게 사채 13억이나 무담보로 빌릴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이진호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유명인이고 연예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상당한 소득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사실은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채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좀 합법적인 그런 대법이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율도 이제 뭐 법정 이율을 훨씬 상회할 텐데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뭐 몇백만 원 아니 뭐 많이 빌려봐야 1000만 원도 빌릴까 말까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빌렸다는 것 자체가 연예인이니까 가능한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채무 규모가 사실 상당하잖아요. 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런 어떤 채무 빌린 거에 대해서 변제를 해야 되겠지만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네. 근데 채무액이 너무 많죠. 그죠. 개인회생은 이제 무담보 10억인데 이미 그걸 훌쩍 넘는 그렇죠.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회생 자체는 좀 채무가 너무 커서 어렵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일반회생 아니면 뭐 이제 간이회생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네. 뭐 만약에 개인회생 된다고 치고 공인도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럼 개인회생이나 파산해버리게 되면 돈 빌려준 사람들은 돈 못 받는 건가요? 사실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형사고소가 부수해서 들어오죠.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빌려서 못 갚는 거 이거는 이제 회생파산을 통해서 처리가 되지만 그 빌린 돈을 원래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데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진호 씨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사업상 이런 목적으로 빌려놓고 이제 도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빌려준 사람은 사실 도박빚이라는 거를 알았으면은 안 빌려줬을 텐데 그렇죠. 이 투자 목적이나 사업상 목적이었기 때문에 빌려준 거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사기가 될 거고 그렇죠. 사기로 고소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이제 요거는 비면책 채권으로 남다 보니 회생파산으로 또 처리가 안 되고 회생파산이 끝나더라도 계속 갚아야 되는 문제는 이진호 씨한테 남을 수밖에 없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럼 나도 사기치고 회생하면 되겠네. 나도 사기치고 뭐 파산하면 되겠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좀 제도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기를 쳐서 뭐 내가 이제 돈을 받아서 쓰게 된 경우에는 요거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탕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사기 피해를 당해서 개인 회생이든 뭐 파산이든 하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많으시죠. 뭐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지인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투자금 줬는데 이게 뭐 사기였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럼 어떤 식으로 개인 회생을 진행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다 이거. 그러면 대출을 받은 것 자체는 채무자의 채무로 잡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빌려준 돈 이건 다시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는 채무자의 채권.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빌린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니까 회생파산을 진행하는 거고 반대로 빌려준 돈은 또 못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빌려준 돈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고 그러면 이제 이 돈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받을 돈만큼의 재산은 이제 또 없어지는 게 되는 거겠죠.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형사 고소 절차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기 가해자로부터 돈을 다시 회수해 올 수 없다, 되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입증이 되어야 이 받을 돈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되돌려 받아 버리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채권자, 돈을 빌려온 곳의 채무는 면제를 받으면서 받아오는 돈은 고스란히 갖게 되는 이중의 이익을 얻게 그렇죠.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양쪽의 이제 고려가 되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적정한 시기에 마무리를 했으면은 또 중단을 했으면 크게 여기 사건 번지지 않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이분 모르겠어요. 얼마 버는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얼마 버는지, 근데 저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 그렇죠. 게, 그게 포인트긴 하죠. 네. 왜냐면 이분도 뭐 어떻게든 끝까지 갚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갚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연예인이 있죠. 이상민 씨. 그렇죠. 네, 회생 파산 안 하고 끝까지 갚겠다. 네. 근데 이상민 씨랑 이분이랑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이상민은 어쨌든 도박이나 뭐 이런 사행성 채무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사업성 채무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광고주가 됐든 뭐 방송사가 됐든 이상민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일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도박 비즈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방송 연예가에서는 사실상 이제 뭐 매장되는 그렇죠. 거고, 네. 더 이상의 일거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기존하고 동일한 정도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이거를 갚아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사실 좀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오늘은 이진호 씨 사태를 토대로 해서 이제 도박빚과 이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쨌든 내가 이제 도박 때문에 사실 개인회생을 이제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도박빚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떳떳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개인회생이 될까? 좀 문제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